패권 전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패권 국가와 그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 간에는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러한 갈등은 도전 국가가 패권 국가의 지위를 위협할 때 두드러지곤 하죠. 고대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전쟁,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냉전 시기의 미국과 소련 등 패권을 둘러싼 갈등은 항상 있어왔고 그것이 지나칠 때는 전쟁이 발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현재 패권 국가와 도전 국가는 어디일까요? 모두 다 알다시피 미국과 중국입니다. 중국 이전에는 독일, 소련, 일본 등이 미국의 패권 지위를 노렸지만 모두 도전에 실패하고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죠. 그럼 중국의 도전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이 패권 도전 국가로 부상하게 된 배경과 미국의 대응에 대해 두 편에 걸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95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소련의 관계는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소련의 지도자 후르쇼프는 서방 세계와의 평화 공존을 추구하려고 했고 중국의 마오쩌둥은 이런 후르쇼프를 수정주의자라고 비난하며 노선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양국은 서로를 준 적국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1969년에는 중국과 소련의 국경지대에 있는 전바오섬에서 중국과 소련 간의 국경 분쟁이 일어났는데요. 두 나라 병사 간의 주먹다짐으로 시작된 힘싸움에서 힘에 밀린 중국 병사들이 몽둥이를 사용했고 이에 질세라 소련군은 총을 꺼내들게 됩니다. 나중에는 전차와 장갑차까지 동원한 무력 분쟁으로 일이 커졌고 소련은 핵공격도 불사하지 않겠다며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계획하기도 했죠. 중국은 외교적으로도 고립되어 있던 시기에 소련과의 관계까지 악화되니 미국에게 다가갑니다. 미국이 중국과 소련의 국경 분쟁에서 중국의 편을 들어주고 이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에는 중국의 유엔 가입이 승인되었고 중국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었어요. 당시 이에 불만을 품은 대만이 유엔을 탈퇴하는 사건도 벌어졌죠.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었고 1971년에는 중국 방문 초대를 수락했는데요. 당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방문 초대를 수락한다는 발표는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답니다. 1972년 2월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두 나라 사이에 상해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20년간의 적대 관계를 끝내고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어요. 1974년 닉슨 대통령은 당시 최악의 정치 스캔들이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하게 되었는데요. 제럴드 포드와 지미 카터 대통령 시기에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드디어 1979년 1월 1일에 미국과 중국의 수교가 맺어지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국은 중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개방을 하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일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큰 기대는 실망을 부르는 법이죠. 이후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여러 사건으로 인해 냉각과 개선을 오가게 됩니다. 가난한 나라였던 중국은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1980년대 들어 덩샤오핑이 권력을 잡으면서 흑묘 백묘론과 선부론을 바탕으로 개혁개방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난 이후 위기의식을 느낀 중국은 더 적극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했고 세계무역기구 즉 WTO에 가입하기를 원하게 되죠. WTO에 가입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얻게 되면 무역 시에 많은 관세이나 혜택이 부과되는 등 수출 경제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를 극도로 싫어하는 미국은 밀레니엄 시대가 오기 전까지 중국의 WTO 가입을 반대하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빌 클린턴이었는데요. 클린턴은 본인의 임기가 끝나갈 무렵인 1999년부터 중국의 WTO 가입을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합니다. 그는 중국의 WTO 가입이 세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며 미 의회를 설득하죠. 개개인이 꿈을 실현하면 정부에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인터넷 발전과 맞물려 중국은 미국처럼 변모할 것이다. 클린턴이 당시 연설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1년에 WTO에 가입해 중국은 143번째 정식 회원국이 됩니다. WTO 가입으로 관세율이 낮아지고 전 세계의 중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투자 증가에는 2001년 시작된 미국의 저금리 정책도 한몫했습니다. 낮은 이자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었으니까요. WTO 가입이 중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아시나요? 중국은 WTO 가입 이후 2022년까지 GDP가 무려 14배가 되는 등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WTO 가입 이전까지만 해도 40%에 달했던 빈곤층률이 2013년에 들어서는 1%대로 낮아졌고요. WTO 가입으로 중국은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중국은 변하지 않았어요. 클린턴의 생각이 틀렸던 것이죠. 내부적으로는 자국민에 대한 통제가 심해져만 갔어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국유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치경제로 공정무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요. 외국 기업이 국에 투자할 때는 중국 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게 해 기술을 빼가는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힘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 영토 분쟁까지 일으켰고 1대1로 정책 등을 통해 힘을 과시하고 세력을 넓히고자 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중국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2001년 830억 달러였던 미국의 대중무역수지 적자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6년 3,500억 달러 적자로 5배가 됩니다. 그러던 와중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고 미치광이로 불리기도 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45대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트럼프의 대선 캐치프레이즈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었는데요. 과연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 중국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예상하시는 바입니다. 미국은 진정한 힘으로 중국을 찍어 누르기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내용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